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 표정이 썩 박지가 않아요. 뭐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안 되겠습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처럼 계속 언급했다 이렇게 예, 있는데 친박 세력이 청산됐을 때 그걸 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과정이 거의 80%입니다. 예. 근데 홍준표 지사는 얘기하잖아요. 이미 정리된 거다, 친박 세력은. 탄핵과 함께. 그 현실 인식이 정상입니까 그게? 보면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도 아니면 못 하겠다라는 거. 못하겠다. 결국은 그 오자구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은. 사자도 안 될 거다. 뭐 제 생각에는 뭐 누군가 후보를 포기해가지고 뭐 단일화 구도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협상에 의한 단일화 뭐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자구도 내지는 오자구도 허성무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아예 사자도 어려울 거다. 오자구도 쪽에 거셨어요. 국민의당의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허 소장님. 네. 하한가는 이번 주 누구 주셨어요? 한교안 근행 대행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자주 나오네요. 이분 또 나왔습니까?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저는 뭐 사실 홍준표 후보. 이분도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두 분. 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그럼 저 풀고 갈까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상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독배를 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실 2007년도 대선 때 예. 거의 뭐 그냥 당선은 당연히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고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경선에 이제 바빴던 그 시기에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후보로 됐을 때.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판세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예.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결국에는 최다 득표자 패배를 당하면서 사실상 예. 그 뒤로 굉장히 수직 상승하던 정치 커리어가 꼬이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내리막길이었죠. 그렇죠. 사실. 근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이 지금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선거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 정당 후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예.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 이렇게 나가면요, 또 대선 끝난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축출될 명분이 또 생깁니다, 보면은. 당에서 지금 앞으로 그런 예. 공로를 뭐 어려운 선거에 나가서 져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당 안에 우군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군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독배라고 하지만 독배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TK가 무주공산입니다. 보수와 TK가 무주공산인데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 설사 이번 대선에서 지고 독배를 하더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살아만 남는다면 어쩌면 화려한 그 맹주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이제 노린 건데.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과 저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결국 TK의 싸움이니까. 무주공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안 될 것이라 보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처럼 오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제 생각에 홍준표 지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보수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하려고 그러면요. 예. 포용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흔히 하는 게 난사거든요, 보면은. 난서 막 그래요, 맞아요. 그 난사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럼 2011년에 그때 홍준표 지사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뭐 2010년인가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랑 경쟁하셨던 말이 뭐 11년. 11년에 그 뭐 얼굴에 분칠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에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네.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옛날에 뭐 네. 안상수 대표한테는 뭐 옆에 개 때문에 옆 주민과도 뭐 화해 못 하시는 분이 뭐 그거 그런 거 다 기억하세요, 하나하나를. 이게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정치 커리어를 네. 가지신 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언행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내가 돈 먹었으면 자살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맞아요. 뭐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데 뭔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네. 꼭 재밌는 방송이라서 유익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재미는 있는데 네, 기억에는 남는데 유쾌한 기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예, 시청률은 높을 것 같지만은 이게 또 애들까지 볼 수 있는 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 당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가 됐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고요.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는 황교안 대행 주셨어요? 예, 뭐 권한 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예. 마무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욕심인지 모르는데 예. 이 인사에 있어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방통위원 인사가 또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예. 김영수 미래창조과학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방통위 위원이 뭐 별거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높은 차관급이고 이 인사입니다.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이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방송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종편들의 이제 재인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주느냐 채널을 없애느냐 이 예, 뭐 정도까지. 아주 방송국 문을 닫게 하느냐 마느냐 그럼요. 이런 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인데 예. 그게 이제 대통령 임명, 뭐 여당 임명, 야당 임명, 예. 그다음에 뭐 그 국회의장 임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 거기서 미리 자기들이 한두 명을 임명을 해버리면은 전체 이 가반을 미리 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의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의 색깔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뭐 예전에 오히려 뭐 시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래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 대행 권한 시계? 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해서 네. 인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아니 시계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중요한 자리를 인사해놓고 나가는 것보다? 아니 그럼 권한 대행이 인사를 한 사례는 있어도 시계 만든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그게 좀 어색했다 이런 거고요. 사실 그래도 이런 인사는 예. 매우 정치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자제하는 게 맞죠. 그 논란 일으킬 만은 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뭐 목포에 그 가서 세월호 유가족 만나는 것도 예. 그것도 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어요. 결국 정해진 문으로 나오지도 않고 다른 문으로 도망가듯이 그거 가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만나달라고 했는데 피하면서 도망 나오듯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거죠.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해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정리가 안 되고 상황이 기강되었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돌파하는 게 주어진 지도자의 몫인데 그런 걸 회피하는 것은 결국 이 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뭔가 뜻이- 난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성격, 저도 정치를 이제 지역구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저는 보통 어디 다닐 때요 지역구민 조금이라도 더 만나려고 일부러 말버스 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어색하신 거죠. 정치를 하시던 아니, 분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쭉 만나다 보면은 막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니들 왜 그래?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만나는 게 나은 거죠. 아, 당연하죠.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당연히 김종필 전 총리가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치는 허업이다. 뭐할 거 다 하시고 뭐 좋은 일 다 하시고 예, 이제 예. 나이 들어서 보니까 허망하니까 허업이라 했는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정치는 욕업입니다. 욕 먹는 게 일이에요. 욕업이다.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욕을 먹어야 돼요. 그 욕을 잘 먹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 민원을 잘 설득해내고. 받아주고 그것을 풀어주는 게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도리인데 아하. 그 욕을 피하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황교안 대행은 아직 욕먹을 준비는 안 돼 있네. 정치인들 준비는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저 거예요. 같으면은 그냥 그런 예를 들어 국무총리 정도 되면요 저는요 예. 그냥 예를 들어 서울역 같은 데 갈 때도 기차 타러 갈 때도요 승강장에 이렇게 차를 대고 이러진 않고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손도 흔들고 이렇게 있어요 좀 이제 좀 그런 게 재밌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치하면서 근데 예, 그런 유형의 그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 해보죠. 황교안 총리가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이번에 이제 권한대행 끝내고 나면 네. 그 다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정치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으로 갈까요? 이분 스타일상? 당장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없어가지고 김항식 총리 차출하려고 친박이 예. 노력했던 것처럼 당장 제 생각에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으로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 되는 곳에서는 영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후보로. 그럼요. 예. 네, 오, 뭐 자리. 아마 예정된 수순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서울시장 자리. 그렇죠. 거기를 그럼 이제 욕 먹을 준비 좀 하셔야겠네요. 훈련 황교안 그 욕도 훈련이 돼야 잘 먹습니다. 그게 진짜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김항식 총님도 굉장히 그 인품이 좋다고 이제 소문난 분인데 예. 반대로 또 이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표를 얻어내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무슨 이야기? 정치인이라면 욕 먹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아, 그래. 그 말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거는. 정치인이 욕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자고 나면 먹는 게 욕인데. 자고 나면 먹는 게 여긴 그래도 아니, 정치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가치를 예, 근위 있게 예. 배분하는 일이거든요. 예. 아무리 근위 있게 잘 배분해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기 있어서 마련이니까. 욕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특정하게 왜곡되게 배분을 하면 뭐 쏟아지는 욕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평론을 하고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그 욕을 각오하지 않으면 평론할 수가 없죠. 지금도 욕 문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지도 않은 말로도 욕먹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뉴스닥에서 제가 친박 세력 이 태극기 집회가 돈 받고 동원됐다는 얘기를 했다는 뭐 그 거짓 뉴스가 돌아가지고 그 안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할 리가 있습니까? 친박들한테 또 욕 먹고 그러셨어요? 많이 욕먹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의 욕을 먹으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요괴 정치학 강의 한 편 들은 느낌입니다. 뉴스닥 욕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짓죠. 뉴스닥 보드 상한가 보드에는 안희정과 이재명, 김수남 총장 그리고 하한가 보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지사 올리면서 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좀 토닥토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상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독배를 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실 2007년도 대선 때 예. 거의 뭐 그냥 당선은 당연히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고 후보가 누구 되느냐로 경선에 이제 바빴던 그 시기에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후보로 됐을 때.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판세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예.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결국에는 최다 득표자 패배를 당하면서 사실상 예. 그 뒤로 굉장히 수직 상승하던 정치 커리어가 꼬이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내리막길이었죠. 그렇죠. 근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이 지금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누군가 후보를 포기해가지고 뭐 단일화 구도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협상에 의한 단일화 뭐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4자구도 내지는 5자구도 허성무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아예 4자도 어려울 거다. 5자구도 쪽에 거셨어요. 국민의당의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허 소장님. 네, 하한가는 이번 주 누구 주셨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자주 나오네요. 이분 또 나왔습니까?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저는 뭐 사실 홍준표 후보. 이분도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두 분. 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그럼 저 풀고 갈까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뭐 선거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 정당 후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예.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 이렇게 나가면요, 또 대선 끝난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축출될 명분이 또 생깁니다, 보면은. 당에서 지금 앞으로 그런 예. 공로를 뭐 어려운 선거에 나가서 져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당 안에 우군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군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독배라고 하지만 독배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TK가 무주공산입니다. 보수와 TK가 무주공산인데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 설사 이번 대선에서 지고 독배를 하더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살아만 남는다면 어쩌면 화려한 그 명주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이제 노린 건데.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과 저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결국 TK의 싸움이니까. 무주공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안 될 것이라 보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처럼 오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제 생각에 홍준표 지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보수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 하려고 그러면요. 예. 포용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흔히 하는 게 난사거든요, 보면은. 난사 막 그래요, 맞아요. 그 난사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럼 2011년에 그때 홍준표 지사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뭐 2010년인가요? 그때 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 표정이 썩 박지가 않아요. 뭐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안 되겠습니까, 단일화? 약간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처럼 계속 언급했다 이렇게 예, 있는데 친박 세력이 청산됐을 때 그걸 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과정이 거의 80%입니다. 예. 근데 홍준표 지사는 얘기하잖아요. 이미 정리된 거다, 친박 세력은. 단핵과 함께. 그 현실 인식이 정상입니까 그게? 보면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도 아니면 못 하겠다라는 거. 못하겠다. 결국은 그 5자구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4자도 안 될 거다.